승주였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영국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그리고 북아일랜드 이렇게 4개 지역으로 구성된 섬나라죠. 우리에게는 손흥민과 토트넘으로 더 익숙한 나라이기도 한데요. 산업혁명과 자본주의의 발상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명성을 떨쳤던 과거와는 달리 요즘 영국은 예전만 못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잠시 후 글로벌 이슈 초대석에서는 영어 교육 전문가로 또 방송인으로 다양하게 활동하고 계신 피터 빈트 씨 초대했는데요. 영국 사람이 바라보는 요즘 영국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 잠시 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9월 25일 수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유엔 총회에 참석한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 정상들이 이스라엘을 성토했습니다.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나치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에 비교하며 비판했고,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은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했던 일을 레바논에서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노사이드 혐의로 이스라엘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은 가자지구 공격으로 집단적인 응징에 나선 이스라엘의 집단 학살을 막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일본제철이 우리나라 포스코 홀딩스 주식 전량을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제철은 어제 포스코 홀딩스의 주식 289만 4,712주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전일 종가 기준 1조 1,000억 원 규모입니다. 일본제철은 자산 압축을 통해서 자본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치이며 매각 시기는 시장 동향 등을 고려해서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US 스틸 인수를 추진 중인 일본제철은 향후 미국과 인도 시장에 집중하기 위해서 포스코 홀딩스 지분 매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미국 정부가 일본제철의 US 스틸 인수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이 북극 영토 국경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두 나라는 미국 알래스카주의 유콘 북부 지역과 캐나다 북부 3개 준주 지역 가운데 하나인 노스웨트 준주에 대해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협상 대상에는 중앙 북극해 대륙붕에서 겹치는 두 나라 국경에 대한 논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북극 영토 분쟁에 불씨가 된 것은 원유와 천연가스의 보고인 이 지역의 특성 때문인데요. 지구 온난화에 따라 북극 빙하가 녹으면서 이 해역에 새로운 바닥이 열리고 해운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허리케인으로 물난리가 났고, 에콰도르에서는 가뭄으로 수력발전소가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멕시코 게르르주 정부는 서부 지역에 상륙한 허리케인 존의 영향으로 최소 2명이 사망했고, 동부에서는 새로운 열대폭풍 헐린이 형성돼 칸쿤을 비롯한 동부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친 뒤 멕시코만을 거쳐서 미국 플로리다 쪽으로 향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반면에 에콰도르에서는 최악의 가뭄으로 수력발전소가 가동을 중단해서 전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댕기열 환자 수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베트남에서 대규모 댕기열 백신 접종이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 베트남 백신 접종 기업인 VNVC가 지난 21일 전국의 200개 백신 접종 센터에서 댕기열 백신인 휴덴가 접종을 시작했는데요. 지난 5월달 베트남 보건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 백신은 댕기열 바이러스 4종류에 대해서 모두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기에 감염되는 댕기열 환자는 브라질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댕기열 감염자가 10배로 늘어나자 세계보건기구가 댕기열을 세계 10대 보건 위협 중 하나로 분류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뉴스 함께 살펴보죠.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제발 벼랑 끝에서 물러나세요. 네. 지금 사실 떨어지기 일부 직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의 무력 충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키어 스타마 영국 총리가 전면전을 시닫고 있는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측에 자제를 촉구했는데요. 네. 스타머 총리가 리버풀에 있었던 노동당 전당대 행사에서 레바논과 이스라엘 국경에서 자제, 긴장 완화가 필요하다면서 모든 당사자가 벼랑 끝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타머 총리는 가자 지구의 즉각적인 휴전 그리고 인질 귀환 등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을 다시 한 번 더 약속해야 된다고 주장했는데요. 네. 전당대 행사 끝나고 나서 유엔 총회 참석 위해서 미국으로 떠납니다. 일단 그 유엔 총회 연설에서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 정상들이 이스라엘에 강력히 성토했는데 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제는 헤즈볼라와 전쟁을 하겠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군 정보기지를 방문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헤즈볼라를 목표물로 해서 계속 공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전쟁은 레바논 주민이 아니라 헤즈볼라의 전쟁이다 이렇게 규정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이틀 동안 이스라엘 공격 때문에 어린이 50명, 여성 네. 94명 포함해서 558명 사망했고요. 1,800명 넘게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네타냐후 총리는 헤즈볼라의 수장인 하산 나스랄라가 레바논 주민들을 나락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네. 거실에 미사를 두고 차고에 로켓을 숨기는 자들은 집을 잃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민가를 이용해서 헤즈볼라가 민간인까지 이용하면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 되는 건데요.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민가의 무기, 탄약을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만 헤즈볼라는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1982년에 헤즈볼라가 결성이 됐는데요. 태생부터 반 이스라엘 조직입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곳좀 활동하던 팔레스타인 해방교구 폐를 축출하겠다면서 레바논 침공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이 조직이 결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1990년대 들어서면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충돌이 본격화됐습니다. 헤즈볼라는 주로 폭탄 테러로 이제 전쟁을 감행했니까 무력적인 충돌을 감행했고요. 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고위직 암살로 맞대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21세기 들어와서 잠깐 소강 상태 보긴 했습니다만 2006년 7월 달에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군인 2명을 납치하자 이스라엘이 대규모 공습, 지상전을 반격하면서 양측 간에 엄청난 유혈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일단 유엔 중재로 해단 정쟁은 봉합이 됐고요. 그렇지만 그 이후로도 수시로 무력을 주고받으면서 준 전시 상태가 계속됐었고 작년 10월 달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군명이 생겼고요. 또 헤즈볼라가 하마스 지원한다라고 입장 밝히면서 이스라엘과 충돌이 빚어지면서 지금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불안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자, 두 번째 키워드가 내 번호를 어떻게인데 이제 네. 이어지는 이야기가 네, 맞습니다. 되겠습니다.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전화를 하면 너무 당황하죠. 놀라죠. 네. 그렇죠. 그럼 첫 마디가 제 번호를 어떻게 하셨어요? 맞아요. 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습하기 전에 레바논 주민들에게 헤즈볼라 무기가 있는 건물에 만약에 있다면 떠나십시오. 그리고 다음 알림을 기다리십시오라는 음성 메시지를 받은 겁니다. 이 알자지라 방송은 휴대전화는 물론이고요. 유선전화에도 이런 전화가 걸려왔고 문자 메시지를 받은 경우도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라디오 방송에서도 역시 같은 음성이 흘러나왔다고 하는데 네. 이스라엘이 레바논 통신망을 해킹해서 주민들에게 공습 경보를 보낸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 통신 전문지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1948년 건국할 때부터 주변 국가들의 통신망을 장악하는 데 주력했다고 하는데요. 네. 레바논 통신망 공격이 본격화된 것은 말씀드린 2006년 그 전쟁 이후라고 하는데 헤즈볼라와 교전을 찾았던 레바논 남부 지역을 집중 공격하다가 가자 지구 전쟁이 발생하고 나서는 레바논 전역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해킹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주민 하나하나를 다 감시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스마트폰 내에 있는 카메라 이런 것들도 자유자재롭게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스라엘이 이렇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통신을 장악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다고 하는데요. 사이버 공격, 그리고 SNS상의 여러 가지 정보 수집, 첩보 활동 등을 다양하게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가자 지구 비롯한 분쟁 지역 떠나는 피난민들이 피난 계획 세우고 또 구호물자 얻기 위해서 SNS에서 그룹 채팅을 사용하는데 네. 이런 곳에서도 이스라엘 쪽의 어떤 요원들이 숨어 들어가서 정보를 수집한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인공지능 활용해서 이걸 학습시켜서 피난민들 사이에서 반 이스라엘 무장대원까지 이스라엘이 색출을 한다고 합니다. 네. 네, 이스라엘 레바논 통신망 이용해서 무장 세력의 고 인사들까지 암살해왔다고 하는데요. 대량으로 수집한 IP 주소를 기반으로 해서 지역 통신량을 직접 감시하는데 뭐 어떤 특정 지역에서 평소 이상 통신지 급증하게 되면은 무장 세력이 여기에 모이거나 네, 이동을 네.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거기를 폭격한다고 합니다. 네. 저 위기가 계속 고조되고 있는 중동 지역 상황을 이번 주 내내 전해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 키워드였죠. 제발 벼랑 끝에서 네. 물러나세요. 양측 모두 좀 물러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키워드는 미국 관련된 이야기일 네. 텐데요. It's my turn. 내 제 차례. 차례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지금 대선 후보들은 2차 토론을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그렇죠. 트럼프 전 대통령 일단 뭐 트럼프 측에서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2차 TV 토론은 성사가 되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달 1일 날 부통령 후보들 간의 토론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네. 부통령 후보들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미국의 ABC 뉴스는 민주당 후보인 팀 월스 미네소타 주지사와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JD 벤슨 상원 의원의 모의 토론으로 TV 토론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월스 후보가 벤스 후보의 대역을 맡은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해서 네. 모의 토론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좌관들과 함께 정치 섹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토론 준비는 백악관의 국가경제위원회 비서실장 출신인 롭 프리들랜더가 이제 돕고 있다고 하고요. 네. 월스 후보는 오랜 보좌관인 크리스 슈미터도 여기에 참여를 하면서 토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CNN 방송은 공화당의 벤스 후보는 톰 에머 공화당 하원 원내속 부대표가 월스 후보 대역으로 참여해서 모의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실 이번에 토론 준비를 좀 안 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대신에 해리스 부통령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토론이 잘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화당 쪽에서도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좀 열심히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네요. 네, 이번에는. 그래서 이제 네. 대역까지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토론은 CBS 뉴스 주제로 다음 달 1일 뉴욕에서 열린다고 하고요. 대선 후보들이 지난 10일 1차 TV 토론 펼쳤고 2차는 말씀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 반대로 성사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고 네. CBS 방송의 간판 프로그램인 60 Minutes 여기에 두 후보가 인터뷰 방식으로 나올 거란 얘기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TV 토론 잘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긴 합니다만 지지율은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박빙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24일 날 CNN 방송과 SSRS가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해리스 부통령 48% 지지율 보이고 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 47%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CNN 방송은 대선 경쟁에서 명확한 선두주자가 없는 것 같다라고 해석했고요. 해리스와 트럼프 간의 레이스가 매우 치열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19일부터 22일까지 미국 전국 등록 유권자 2,074명을 대상으로 실시가 됐고요. 네.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였습니다. 네, 이제 한 40여일 정도 남았는데 한 달 조금 남짓 남았죠. 네. 이 기간 내내 이제 박빙 오르락 내리락 그렇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인데요.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거는 뭐 주식하시는 분들은 맞아요. 다들 이제 그렇습니다. 알고 이제 뭐 계시는. 근데 여긴 좀 많은 의미가 있죠. 뭐 잘 된다고 해서 뭔가 하나에 다 네. 몰빵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수량이 풍부해서 전체 전력 공급의 75%를 수력 발전에 의존했던 에콰도르가 60년 만에 최악의 감을 겪으면서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기후가 네. 많이 달라졌죠. 각 물이 부분마다. 부족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건데. 네, 물이 부족한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급격한 기후 변화 때문에 이렇게 물이 부족해졌습니다. 에콰도르 에너지 광산부 쪽에서는요 며칠간 전력 공급 시간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단 29일까지 지역별로 순환 정전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수도 키토 그리고 최대 도시인 과야키를 비롯해서 전국 곳곳에서 23일부터 이미 이번 주말까지 정전이 예고가 돼 있는데요. 네. 일부 지역은 하루 최대 15시간 동안 전력 공급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일단 하루 최대 정전 8시간 공지했는데 며칠 만에 거의 2배로 늘어났습니다. 에너지부 장관은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비와
전력 공급 시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렇군요.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네, 없다고 네, 말하면서 네. 오직 정전 종료 시점은 신만이 알 수 있다. 아. 그러니까 기억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비가 없는 겁니다. 와줘야 하는 거죠. 지금 네, 너무나. 맞습니다. 네, 그동안에 75%를 수력 발전에 충당할 정도로 풍부한 수력을 자랑한 나라가 에콰도르인데요. 작년부터 지속된 가뭄 때문에 이제는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에콰도르 정부는 정전 때문에 치안 비상사태를 우려해서 일부 지역에 심야 통행 금지를 시행할 계획이고요. 네. 정전 시간 동안에 외출을 삼가해달라고 국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네, 15시간 동안 전력 공급이 중단이면 저는 일단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냉장고 맞아요. 음식들 어떡하지? 뭐 이런 네. 생각부터 나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뭐 해가 있는 동안은 거의 전기를 못 쓴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계속 비가 오기를 기다리기만 해야 된다는 것도 네. 너무나 안타깝네요.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플라스틱 재활용은 거짓말. 네. 어떤 얘기인가요? 이 캘리포니아주가 미국의 석유 대기업인 엑슨모빌이 플라스틱 재활용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을 호도했다면서 법원에 고소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따르면 주정부가 지난 2년 동안 조사를 해봤다고 하는데요. 네. 엑슨모빌이 플라스틱 재활용의 한계를 알면서도 여론을 호도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회사에 소속된 이익단체를 활용해서 네. 플라스틱 규제를 강화하는 데서 반대하는 로비를 활발하게 벌였고요. 광고를 하면서 플라스틱 재활용 유효성을 홍보해서 소비자들이 플라스틱을 써도 된다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사실은 재활용이 거의 안 되는데 마치 되고 있는 것처럼 네, 네. 회사가 그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인 건데요. 캘리포니아주는 엑슨모빌이 공익을 저해하면서 수질오염 그리고 거짓 선전 등에 관련해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고요. 그러면서 플라스틱을 처리하는 약 10억 달러 우련으로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주정부가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의 일부인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엑슨모빌에 부과하겠다는 것이 주정부의 입장인데요. 네. 사실 이제 원유에서 많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렇죠. 그중에 하나도 이제 우리가 쓰는 플라스틱이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 네. 이 효율적인 플라스틱 재활용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회사 탓이 아니라 주정부 책임이라고 엑슨모빌은 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니 탓이군요. 네. 그러니까 물론 제품을 만드는 건 맞긴 한데 그걸 전부를 다 회사 측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좀 무리다라는 것이 회사 측 주장인데요. 네. 미국에서 석유 회사가 이렇게 플라스틱 재활용 문제 때문에 고소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올해 초 뉴욕주가 펩시코가 이 플라스틱 오염을 이야기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는데요. 플라스틱은 가볍고 튼튼하기 때문에 생활 필수품이 됐습니다. 정말 많이 쓰이죠. 근데 지금 문제는 문제예요. 너무 네. 많이 쓰고 있고 네. 자연 상태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분해가 되지 않고 설령 분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미세 플라스틱 형태로 돌아다니면서 결국 우리가 마시고 건강에. 먹고 하게 네.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엑슨모빌이 플라스틱 처리 방법으로 재활용을 해결책을 제시를 했었는데 네. 이 플라스틱을 다시 제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회수해야 되고 분류해야 되고 재생해야 되는데 굉장히 복잡하고도 비용이 많이 드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재활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새 플라스틱을 만드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들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폐플라스틱 재활용률이 5%에 불과합니다. 네. 잘 재활용이 안 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저도 네. 이제 저희 분리수거 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안 쓸 수는 없는데 어쨌든 네. 어떻게 그 최소한 안 쓰는 많이 생각을 예, 줄여야죠. 네, 줄이긴 그래서 줄여야죠. 네. 유엔이 오는 11월 달에 우리나라에서 유엔 플라스틱 협약에서 플라스틱 생산량을 제한하자는 국제 조약을 체결한다고 합니다. 네. 그 파리 기후변화 협약처럼 구속력 있는 국제 조약이 된다고 하는데요. 네.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 함께 이 조약에 반대하는 미국이 지금 약간 입장을 바꿔서 체결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엑소모빌은 이와 대해서 지난 4월 달에 플라스틱 생산 제한은 오염을 줄이지 못하고 있고 플라스틱 재활용이 저탄소 발자국 줄이는데 효과적이다 이렇게 주장한 바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거 사실 누구 탓할 것도 아니고 정부, 국제사회, 네, 해당 네. 업체 다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소비자 개개인들도 나 하나쯤이야 이러지 마시고 나부터 네. 실천하자 이렇게 노력을 해야겠죠. 비용 문제 때문에 새 플라스틱을 더 생산하는 네. 거는 조금 이제는 아닌 것 같고 앞서서도 뭐 에콰도르 얘기해 주셨지만 네, 지금 기후 위기가 심각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소비자들도 좀 뭐 ESG 경영해가지고 네. 친환경 정기지 그리고 이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경영 활동하는지 그걸 좀 참고를 해서 제품 구입할 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 넘어갈까요? 네. 박물관에 등장한 랜덤 박스. 네.
보통 우리가 이제 뭐 굿즈 그러면은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의 티셔츠, 뭐 네. 야광봉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요. 요즘 그렇죠. 중국의 젊은 세대들이 박물관에서 굿즈를 많이 산다고 합니다. 오. 그래서 새로운 관광 명소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중국의 주요 박물관들이 연일 매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관람 인원도 확대하고 관람 시간도 연장해서 운영할 정도로 인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네. 박물관의 인기는 중국 최대 여행 플랫폼인 시트랩에서도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요. 네. 올 여름 중국 박물관 방문객 수가 전년 대비 2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고 박물관 입장권 예약량 역시 테마파크를 뛰어넘을 정도로 카테고리 중에서 1위를 차지하도록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인기를 끄는 핵심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박물관에서 제작 판매하는 굿즈라고 합니다. 단순히 전시된 유물을 관람해서 그치지 않고 젊은 사람들 요즘 박물관에서 굿즈를 사는 것이 필수 코스라고 하는데요. 네. 깐수성에 있는 박물관에서 마라탕 인형 이걸 마라탕 인형이요. 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모양일지. 네, 되게 귀엽게 생겼습니다. 예. 전년 동기 대비 300% 넘게 판매량 와. 보였고 이 상하이 박물관에서도 지난 8월 한 달 동안에 이집트 유물을 전시했는데요. 이걸 모티브로 굿즈를 판매했는데 매일 수준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랜덤 박스 형식으로 판다고 해요. 보통 랜덤 박스하고 그러면은 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데 모르죠. 그렇죠. 네. 일정 금액을 내고 사는 건데 네. 이게 이제 생각을 했던 이유가 네. 박물관에 있는 유물들은 다들 땅속에 묻혀있는 경우가 많고 그렇죠. 고고학자들이 그걸 이렇게 붓을 하나하나 까면서 뭐가 있을까라고 궁금해하는데 네.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랜덤 그런 박스라, 느낌으로 네, 아. 뭐가 들어있을까 했는데 이게 굉장히 인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중국 젊은이들이 인기를 이거 랜덤 박스 산다고 하는데요. 뭐 청동기, 기념패, 도자기 이런 것들을 무작위로 넣어둔 랜덤 박스를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박물관이 좀 아주 어떻게 보면 너무 옛날 이야기다, 고루하다 네. 이런 게 아니라 좀 흥미를 유도해서 맞아요. 젊은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사실 좋네요. 얼마 전에 네. 경주에 있는 국립박물관 가봤는데요. 네. 너무 재밌고 새로웠습니다. 아, 예. 다시 한번 가보시면 어릴 때 지겹다는 느낌보다는 이렇게 예쁜 물건들이 과거에 있었다고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합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노래는 탑로더의 댄싱 인 더 문라이트 전해드립니다. We get it almost every night when that moon is big and bright. It's a supernatural delight. Everybody's dancing in the moonlight. Everybody here is out of sight. They don't bark and they don't bite. They keep their screws to keep it tight. Everybody's dancing in the moonlight. Dancing in the moonlight. Everybody's feeling warm and bright. It's such a fine and natural sight. Everybody's dancing in the moonlight. We like our fun and we never fight. You can dance and stay uptight. It's a supernatural delight. Everybody was dancing in the moonlight. Dancing in the moonlight. Everybody's feeling warm and bright. It's such a fine and natural sight. Everybody's dancing in the moonlight.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찬을 진행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추석 민심을 반영한 건의사항 등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지만 한동훈 대표 측 인사들은 민심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에 대해 기소를 권고했습니다. 김 여사의 혐의와 맞닿아 있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를 권고하면서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했던 검찰의 셈법은 복잡해졌습니다. 경제 전반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나타내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이번 달 100을 나타냈습니다. 2달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지난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에 접수된 키즈카페 관련 안전사고는 총 1,205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산후조리원은 모두 456곳으로 이 가운데 56.4%가 서울과 경기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성비위로 직위 해제된 경찰관이 길거리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인터넷상의 마약류 불법 유통 적발 건수가 올해 들어 급증했지만 유통 차단까지는 3달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한국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글로벌한 이웃과 함께 지구촌에 대한 이해를 쌓아가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이슈 초대석인데요. 오늘은 영국에서 오신 피터 빈트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정말 반가운 게 아까도 잠깐 이제 방송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네, 저희 아이가 네. 어렸을 때 TV에서 많이 뵀거든요. 아, 영어를 진짜요? 선생님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와. 저는 피터 쌤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 예. 그 얘기 들으니까 너무 반갑고 너무 좋고 우리 애들도 그거 못 봤어요. 아, 그래서 정말요? 아쉬워요. 아. 저도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영어 아. 가르쳐 주는데 아, 솔직히 정말요? 네 국제학교도 안 다니까 또 한국에 쭉 살다 보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영어 선생님이신데. 네, 하고 집에서 영어 하는데 애들은 한국말로 답하고 그거 보여줘야 되겠네요. 그때 만들었던 그러니까요. 영상들. 지금 아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먼저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한국에서 산 지 한 14년 됐고 아, 예. 어머니는 한국 분이고 네네, 아버지 네. 영국 분. 근데 쭉 런던에 한 25년 살고 이제 정착했는데 아이들의 아빠, 네. 아내는 또 한국 사람이고 네. 뭐 영어 강사로도 활동하고 네네네. 그냥 영국 대표를 방송하는 방송 활동도 많이 하고 있어요. 활동하고 계시고 축구 비타민입니다. 광팬이시고 아, 너무 좋아요. 영국이시니까 뭐. 런던 북쪽에서 살다 왔으니까 네. 저기는 토트넘 손흥민 다 아시죠? 그럼요. 하고 아스널 두 팀이 있는데 네. 저는 하필 아스널 팬이에요. 그래서 그러시군요. 조금 라이벌 팀에서 왔으니까 한국의 눈치 많이 보고 있어요. 예, 네네. 조금 이제 마음을 좀 감추시고. 네, 근데 오늘 입었던 옷 이것도 아, 네. 아스널 옷입니다. 아, 네, 그 그렇군요. 로고는 그래서 잘 안 숨겨요. 네네네. 아, 저는 네. 자랑스러운 아스널 아, 팬하고 네네. 손흥민도 되게 좋아요. 네, 아, 예, 잘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영국이 우리가 이제 뭐 영어로 해도 그레이트 브리튼, 뭐 UK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네 개 나라인가요? 뭐 잉글랜드 어떻게 설명해요? 이거는 한국 사람만 조금 헷갈려 하는 거 아니고 네. 미국 사람, 유럽 사람, 심지어 영국 사람 자체도 되게 헷갈려요. 예, 예. 왜냐면 다들
각각 나라인 줄 알아요. England, Scotland, Wales, Ireland. 제가 그렇죠. 영어로 소개할 때 네. I'm from England라고 하지 I'm from Britain, UK 절대 안 해요. 각각 사람들이 I'm from Scotland, I'm from Ireland. 근데 공식적으로 그 통합했던 한 나라 UK가 진짜 나라고 뭐 예. UN에도 등록돼 네, 있고 네, 네. 근데 더 헷갈리는 거 뭐 월드컵 때는 따로따로 나가고 England, Wales, Scotland, 맞아요. Ireland 네, 네. 올림픽 때는 한 나라로 나가고 진짜 애매한데 네. 엄밀히 따지면 진짜 공식적인 이름은 Great Britain, the United Kingdom and Northern Ireland. 그 Britain하고 Great Britain은 똑같은 거고 네, 네. 그거는 그 큰 섬 Scotland, Wales, England 합쳐진 네, 거고 네, 네. Northern Ireland은 따로 그 옆에 있는 섬 서쪽에 있는 거. 네. 그러니까 이 잉글랜드, 뭐 스코틀랜드 이게 다 나라는 아닌데 원래 다 독립 나라였는데 잉글랜드가 다 정복해서 이제 약간 삼켰는데 근데 너무 몇백 년이 지났으니까 네. 뭐 그쪽이 막 독립할 것 독립도 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는데 뭐 이렇게 식민지 그런 느낌은 그런 아니고요. 건 아니고, 네네네. 예. 하고 각각 진짜 특색도 있고 억양도 그렇죠. 다르고 웨일즈는 심지어 웨일즈어도 따로 있고요. 네. 각각의 지역이다. 네, 이렇게 네, 네. 보면 되겠네요. 약간 제주도 느낌. 네, 그 정도인 네, 것 네.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영국 출신이다. 저 잉글랜드에서 왔어요. 이렇게 네. 하면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뭐 선입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마 얘기 많이 네. 들어보신 부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외국인들 다 물어보면 택시 탈 때 네, 진짜 네. 택시 기사님의 말씀에 약간 영향 많이 받고 한국 사람들 다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무조건 오 젠틀맨 신사의 나라 이렇게 얘기 신사의 많이 나라가 하고 그렇죠. 맞아요. 그 얘기하고 또 축구 팬이면 축구 만들었던 나라 그렇죠. 종주국 이런 종주국. 얘기도 나오고 네. 또 왕실 특히 엘리자베스 2세 살아 계실 때 무조건 그 네. 여왕에 대한 얘기도 네, 뭐 하고 다이애나 뭐 그렇죠 그런 사건들 진짜. 아는 사람들도 네, 얘기 꺼내고 네, 네. 하고 또 날씨가 안 좋죠 이런 얘기도 많이 많이 하면서 춥죠. 네 비도 예. 자주 오고 구름도 많고 비도 많고. 근데 한국에 이제 14년 동안 살았으니까 네. 사계절 너무 뚜렷하고 진짜 정반대 너무 추운 겨울 너무 더운 여름 겪다 보니까 네. 영국 날씨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되게 적당해요. 네, 네, 여름도 네. 그렇게 덥지 않고 그렇죠. 겨울도 뭐 영하권으로 잘 안 내려가고 특히 남쪽 런던 있는데 네. 제가 살았으니까 네. 비만 참을 수 있으면 괜찮아요. 비만 참을 수 네, 있으면. 맞고 그냥 다닐 수 있으면 네. 영국 사람들 우산 우산 잘안 생각보다 쓴다면서요. 안 네. 써요. 그냥 맞고 다녀요. 네. 괜찮아요. 그 느낌도 있어요. 보슬보슬한 비. 네. 네. 근데 뭐 한국에 와서 그 말 많이 들었어요. 대머리 된다. 비 맞으면. 근데 영국에 사실 대머리 많아요. 그래서 일리가 있는지 네, 잘 모르겠어요. 아니 저희가 예전에 그 뭐 이제 공기 안 좋고 하면 그쵸. 산성비 맞으면 뭐 네. 그렇게 된다 뭐 이런 얘기 좀 소문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영국이 그 유럽 연합에서 탈퇴하는 브렉시트 네. 예, 좀 표정이 조금 안 좋아지시는데 영국이 좀 뭐 영국 사람들이 후회한다 이런 소식을 저희가 많이 전해드렸거든요. 저희 시간에. 그렇죠. 그 투표하자마자 진짜 많은 사람이 브렉시트 찬성한 사람들도 네. 될 줄 몰랐는데 약간 진짜로 후회한데 됐다고? 예 아마 그 정치인들도 보리스 존슨 네, 그다음에 네, 총리 됐던 그렇죠. 사람도 브렉시트 파였는데 네. 그 사람 자체도 이렇게 될지는 몰랐다. 약간 이런 속마음이 있었다는 설이 되게 많은데 그렇군요. 그래서 다들 진짜 놀라운 결과였어요. 그냥 약간 영국 사람들한테 충격 주려고 그 투표한 것 같은데 약간 이유에 있는 거 고마울 줄 알아야 된다는 식으로 근데 반대로 돼버리니까 근데 진짜로 이제 탈퇴를 할 수밖에 없는. 예, 그거 예, 취소할 수도 없고. 그렇죠. 재투표하자는 얘기 많이 나오는데 솔직히 시민들도 너무 약간 질렸어요 이미. 그 투표하는 과정이 네, 너무 오래 너무 걸렸고. 힘들었고. 그래서 재투표하면 더 골치 아플 거라고는 생각해. 네. 근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진짜 후회되는 것 같아요. 당연히 브렉시트 반대 사람들은 네, 후회하고. 네. 근데 그 과정이 그렇게 복잡할 줄 전혀 몰랐어요. 네. 하고 그 예산도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그 나오는데 하고 진짜 혜택을 많이 잃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영국 국민들이 지금 조금 우리 나라 자체가 좀 힘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예, 완전 약간 쇠퇴하는 상태에 들어있는 거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 같아요. 하고 옛날 그 제국 시대에 잘 살았던 거는 너무 먼 과거를 네.
쥐고 있고 약간 인정하는 것 같아요. 이제 유럽 중에서도 조금 약해졌다. 당연히 미국에 비해서 하고 이제 아시아에 선장하는 한국 같은 나라에 비해서도 미래가 네. 밝지 않다. 약간 이런 의견도 많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네. 좀 실망하는 분위기가 네. 많아져. 좀 네네네. 약간 포기한다. 근데 영국 사람들 잘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네, 그거의 반발보다 그냥 네. 그런가 보다. 수용하는 거. 이렇게 그냥 사는 거고 네. 소박하게요. 네. 아까 그 왕실 이야기 해주셨는데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서거 이후에 영국 왕실도 지금 또 위기다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아까도 다이애나 얘기 살짝 네네. 꺼냈는데 그때 제가 한 13살쯤 14살쯤 그때도 위기였어요. 솔직히 찰스가 이제 바람 피고 이제 이혼했으니까 네네. 그때도 왕실 없애야 된다는 말이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극복하고 시간이 약인 게 진짜 약간 잊어버릴 정도로 이제 왕이 찰스 3세잖아요. 네네 그렇죠. 하고 할아버지 됐으니까 어느 정도 그냥 용서하고 봐주는 것 같은데 저 같은 나이 연령대 네. 근데 MZ 세대 어린 뭐 10대 애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어떻게 그렇죠. 2024년에 왕실을 유지하고 그렇죠. 예. 세금 돈도 많이 쓰면서 그런 제도 어떻게 있을 수 있냐. 그래서 그쪽한테 설문조사하면 네. 진짜 압도적으로 왕실은 필요 없고 없애야 된다. 네네. 근데 저는 나이 들수록 진짜 보수적인 성향이 더 드러내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이득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솔직히 유럽에 왕실이 있는 나라 꽤 많아요. 생각보다. 그렇죠. 스페인도 있고 북유럽에도 있고 뭐 네덜란드 같은데 네네. 근데 영국처럼 막 화려하고 옛날 그런 약간 문화를 유지하는 데는 네. 잘 없어요. 전통을 계속 예, 유지하는 하고 보여주고 거죠. 네. 그런 대광식을 진짜 그렇죠. 국제적으로 방송하고 근데 그것 때문에 오는 관광객 또 그것 때문에 관심 생기는 해외 사람들 진짜 그냥 뭐 대통령 있는 나라들 보면 그거 너무 신기한데 그거 진짜 살아있는 역사다. 그렇죠. 그래서 네. 그것 때문에 약간 빛하고 조명 받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 없으면 브렉시트까지 했으니까 뭐가 남아있죠? 저 되게 두려워요. 예, 네. 이제 찬성파이신데 이제 네. 요즘 세대들 MZ라고 불리는 요 세대들은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이거는 동화 속 이야기에 나와야 되는데 네. 어떻게 우리나라 그렇죠. 뭐 실질적으로 주도권 뭐 파워 같은 거 크게 없는데 네, 그렇죠. 그냥 그 약간 세금 그것 때문에 되게 반대하는 것 경제 같은데.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근데 사실상 그것도 잘 들어보면 네. 세금에서 뭐 돈이 어느 정도 나오지만 국민당 진짜 작은 돈이에요. 1년에. 하고 그쪽에서 벌어오는 돈도 또 따로 진짜 어마어마하게 커요. 관광 네. 수입 말고도 가지고 있는 땅에서 네. 렌트비도 나라한테 또 헌금을 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아마 비슷할 거예요. 크게 손해는 없는 것 같아요. 예, 확실히 피터 빈트 씨는 왕실을 유지하는 입장이라는 거를 확실하게 알게 됐고요. 아 진짜 나이 많이 먹었네요. 완전 보수적이네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지금 이제 영국에서도 세대 차이가 네, 좀 갈라져 있어요. 네, 엄청. 극명하게 네. 나타나는 서로 이해 부분이다. 안 할 정도로, 네. 못할 정도로.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 오셨으니까 영국식 영어에 대해서 뭐 영화나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도 영국식 영어도 이게 고급스러운 영어 같은 느낌 많이 네. 질문 받으실 것 같거든요. 네, 뭐 이거는 한국 사람들한테뿐만 아니고 네. 미국 친구들한테 제일 그렇죠.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네. I love your accent. 이런 식으로 미국 사람들이 되게 약간 뭔가 근데 이것도 진짜 차이 있는 거. 스코틀랜드 출신이면 억양이 진짜 다르고 또 서민층 영국식 영어하고 약간 귀족 뭐 영화에서 보는 Love Actually 그런 네. 데서 나오는 휴 그랜트 영어랑 네, 네, 네. 너무 또 차이가 있는데 그렇군요. 아마 영드, 셜록도 한국에 되게 인기 있었는데 네, 네, 베네딕트 그렇죠. 커버배치 그 영어는 진짜 상류층 영어. 약간 고급스러운 런던식인데 네. 그 영어는 진짜 약간 전 세계적으로 우아하다 이런 말도 듣고 진짜 뭐가 있어 보여. 그래서 똑같은 얘기 미국식으로 하거나 그 우아한 귀족 영어로 하면 네. 받아들이는 느낌이 너무 달라요. 약간 그렇죠. 많이 봐주는 것 같아요. 욕하더라도 고급식 영국식 영어로 너무 하면 여기 고급스럽게 들리네 이런 나쁘진 거예요. 않는데 근데 또 옆에 있는 저 미국 친구들 많은데 똑같은 얘기하고 네. 너무 불만이 많아요. 그럴 때는 왜 막 지적하고 비난했냐고 똑같은 말 했는데 피터 씨랑 근데 그런 거 없진 않아요 진짜. 근데 서민 영어는 또
축구 선수들 대표적이에요. 서민 스포츠는 진짜 네, 축구고 네, 네. 약간 럭비는 조금 더 귀족 스포츠, 뭐 크리켓. 근데 그런 축구 선수 인터뷰 들었을 때 데이비드 베컴, 뭐 웨인 루니 옛날 네. 유명했던 선수들 진짜 느낌이 너무 다르고 그 티 먹는 발음. 제 이름은 피터. 영국식으로 하면 미국식으로 하면 피터 그 피터, 굴리는 이렇게, 티 예,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또 서민 영국식 영어는 그 티를 먹어요. 피어. 피어. 아예 발음을 안 하네요. 그럼. 네. 피어. 그냥 약간 삼켰던 뜻이. 그래서 먹는다고 표현하신 거군요. 네, 그 대표적인 문장이 있어요. 미국식 영어하고 네, 네. 영국 영어 차이 보여주려면 a bottle of water. 영국식으로. 와, 진짜 영국식 영어네요. 네, 근데 미국식으로 a bottle of water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네, 네, 네. 근데 서민 영국식 영어 이거는 인터넷에서 대세 타서 어떤 유튜브 스타가 탄생해서 이 한 문장 계속 반복해서 여러 가지 영상 a bottle of water. 아니 이게 말을 하다 보는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그 티 그냥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a bottle of water. 그래서 그거를 그게 워터라고 알아듣나요? 물이라고? 네네네. 영국 사람들은 그 두 가지 하도 많이 들으니까 주변에서 많이 섞여져 있으니까 네. 그래서 둘 다 알아듣긴 듣는데 그 느낌은 또 영국식 영어는 하나다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발음을 통해서 네. 계급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하고 또 진짜 귀족들은 아직 존재하고 있어요. 네, 영국에 네, 네, 네. 대저택도 있고 뭐 왕실까지 있는 나라니까. 네. 근데 귀족하고 왕실은 또 그거 플러스 another level이에요. 그래서 여왕하고 프린스 찰스 그런 얘기 들었을 때 네. 진짜 찐 고급 영국식 영어의 특징들 몇 가지 있는데 네. 저기는 또 WER로 끝나는 단어 뭐 shower, 네, 네. 뭐 power, 네. 뭐 flower 그럴 때 진짜 초고급 영어 하는 사람들은 W를 또 발음 발음을 안 안 해요. 해요? 그래서 약간 fla, pa, sha 이런 식으로 거의 이름절로 해요. 근데 여왕은 그거 진짜 우아하게 잘했어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 그거 들으면 와 진짜 귀족이고 그거보다 아까처럼 a bottle of water 네. 똑바로 T 발음 R 약하게 하는 거 하면 어느 정도 교육 받았다 하고 a bottle of water 하면 그 사람은 되게 서민이고 들을 때마다 충격적이네요. 약간 그렇게 진짜 구분돼요. 한국에 그런 거 잘 없더라고요. 서울 사람들 다 그냥 서울 비슷하게 하는 말투인 것 같아요. 네. 뭐 가끔씩 뭐 여사님 역할 뭐 드라마에 네, 네. 나올 때가 있지만 네, 네. 좀 있기는 한데 지금 뭐 말씀드리기 좀 그런 것 같고 T 발음을 잘해야겠네요. 그럴수록 네. 조금 약간 계급이 그쵸. 높게. 네, 근데 요즘은 들린다? 또 반대로 그 서민 영국식 영어 인기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거 따라하려는 미국층도 되게 많고요. 오, 네. 그래서 그렇구나. 요즘은 인기가 갈라져 있는 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예. 교육제도 관련해서도 궁금한 점 뭐 청취자 여러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영국 뭐 사립학교 이튼 스쿨 같은데 유명하잖아요. 그쵸. 네. 근데 우리나라 이제에서 14년 정도 사셨으니까 네. 또 아이들도 한국 학교 보내고 계시다고 네. 하시니까 영국의 교육제도가 우리 한국과 좀 어떻게 좀 다른지 뭐 느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큰 차이 아마 한국은 조금 거의 전 세계적으로 특이할 것 같은데 그 학원 제도 예. 그거는 뭐 교육 시스템에 있다 없다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제가 겪어보니까 무조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보내시고 계시죠? 그렇죠. 네. 저도 다른 주변 친구들에 비해서 한 반만 보내더라도 네. 근데 영국에는 하나도 안 보내니까 학원 같은데 안 보내요. 학교만 보내는 없죠. 거죠. 없죠. 학원은 그냥 없어요. 그래서 네네. 그거 영어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것도 되게 고민이에요. 뭐 학원을. institute, 네. 뭐 after school classes, 뭐 개인 교사는 종종 있어요. tutor라고 네, 해서요. 네, 네. 근데 그거는 진짜 사립학교에 가면 개인 교사를 붙어요. 그래서 진짜 영국의 왕실도 그렇고 총리들 봤을 때 거의 다 사립학교 출신인데 그렇죠. 그 루트로 가면 진짜 뭔가 되고 그냥 무조건 권력 있는 사람 된다. 그래서 네, 한국 네. 학원 시스템이랑 굳이 좀 비슷하게 가려면 사립학교 보내야 되고. 근데 제가 겪어보니까 학원 비용 다 합하면 사립학교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국 가서. 한국에서 이만큼 학원 비용 드는 거 생각하면 네. 근데 일반 영국 애들 저도 포함해서 네. 학원 아예 안 가고 진짜 그렇죠. 학교 선생님한테 다 맡기고 네. 부모는 거의 신경 안 써요? 참여를 안 하고
그냥 문제 있을 때 선생님 부를 때 그때 네. 조금 뭐 수습해야 될 때 있는데 네. 여기 보니까 숙제도 많이 숙제 도와주고 다 엄마가 해야 되잖아요. 예, 하고 또 엄마가 재촉하고 도와줘야 빨리 되잖아요. 해라고 맞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영국에서 분명히 진짜 터치안에서 네가 안 하면 선생님한테 혼내니까 그건 네 문제고. 그렇죠. 근데 약간 한국 엄마 아빠들도 마찬가지고 그거 받으면 되게 부끄러울 것 같아서 우리 아이가 그런 네. 지적 아니면 나한테 연락 오니까 네, 네. 그거 막 미리 막 못하게끔 숙제 네. 제 시간에 하게끔 하려고 너무 많은 참여를 해요. 그거 솔직히 서로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죠. 그렇게 키우고 있으니까 직접 느끼는데 네. 아이들도 진짜 스트레스 받고 아, 그렇죠. 엄마 엄마, 아빠도 아빠도 스트레스 스트레스고. 받고 영국에는 되게 쿨하게 우리 아빠는 영국 분이었으니까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꺼냈어요. 인생에서 숙제해라 숙제했는지. 예. 우리 한국 어머니가 매를 꺼내면서 왜 더 좋은 성적 안 가지고 왔냐. 솔직히 조금 동기부여 필요한 것 같은데 네. 약간 지나친 것 같은 느낌. 네, 피터 씨도 근데. 그렇게 잘하셨군요. 네네네. 어느 정도 피할 수 한국 없었어요. 분이시니까. 네네. 예.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네. 그래서 문화 이야기 하셨으니까 영국 하면은 또 떠오르는 게 펍 문화거든요. 네. 이게 그냥 술집이 아니라면서요. 그쵸. 뭐 한국의 펍, 호프 그런 거 있는데 네. 아마 영국의 펍하고 독일의 호프랑 너무 달라요. 네. 일단 뭐 어떤 건물 예. 지하층에 있을 수 없고 네. 펍은 옛날 그 public house라는 단어의 줄임말이에요. 공공의 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누구나 갈 수 있고 네. 술집 하면 한국에 뭐 성인들만 가고 취하는 곳이라고 예, 생각할 수 예. 있는데 영국에는 진짜 가족끼리 많이 가고 아이들도 데리고 가고 아이들도 가고 저기 술 꼭 안 마셔도 되고 음식도 해결되고 진짜 저택이에요. 하우스라는 말 원래 펍은 요즘 모던한 펍도 뭐 건물 2층에 있을 수 있는데 네. 전통적인 영국 펍은 한 마을의 핵심 장소라고 할 수 있어요. 커뮤니티 하우스라고. 그래서 저기서 뭐 모든 약속을 잡고 저기서 게임도 하고 퀴즈 나잇도 있고 그 정원에서 날씨 좋을 때 한잔 하면서 그냥 너무 느긋하게. 좋은데요. 네. 네, 그거 약간 영국 카페라고 부를 수 있어요. 네. 요즘은 커피숍 많이 생겨서 약간 한국화되고 있는데 원래 전통적으로. 네. 뭐 우리의 전통을 얘기하면 뭐 사랑방 느낌, 모든 그쵸. 이웃들이 함께 모이는 뭐 이런 정도로 맞아요. 생각해 보면. 근데 아직까지 펍이 유지하고 있는 게 네. 진짜 좋아. 옛날 펍들 그대로 있는데 아마 제일 오래됐는데 거의 800년, 900년 이런 그래요. 펍들도 있어요. 네. 근데 여기 축구복 입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펍은 축구 중계를 해요. 네. 그거를 피하는 펍들도 많아요. 트러블 때문에 라이벌끼리. 근데 또 어떤 펍은 이 팀의 펍이라고 지정돼서 라이벌 팀 옷 입고 가면 절대 안 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싸움이 막 나고. 그래서 그거 그런 얘기들이 좀 조심해야 돼요. 영국 가는 한국 사람들 많은 비율로 손흥민 옷 입고 가요. 많이들 그러면 그렇죠. 아스널 펍 가면 진짜 큰일 나요. 네, 가지 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영국으로 여행 떠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네. 정말 찐 영국을 경험해보고 싶다. 그러면 어떤 것들을 좀 제기해야 될까요? 뭐 음식이라든지 여행지라든지. 저도 한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곳들은 네. 약간 휴양지, 여름 휴가 당일치기 가는데 뭐 보령도 되게 좋아하고 오. 뭐 동해바다. 네. 그래서 저도 찐 영국 여행 하려면 영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약간 해변가 오. 추천하고 싶어요. 섬나라니까 네, 해변 네, 좋습니다. 진짜 많은데 남쪽 런던랑 한 1시간 거리 브라이튼라는 도시 있어요. 뭐 축구팀도 있어서 조금 유명해졌는데 영국 해변가는 한국랑 너무 반대인 것 같아요. 뭐 횟집, 뭐 많은 식당들 이런 거 없고 예. 그냥 조용하군요. 아주 조용하고 브라이튼은 그나마 도시니까 조금 뭐 활발하지만 되게 소박한 느낌인 게 뭐 피쉬앤칩스 네. 큰 기대하면 안 되고 그냥 이게 약간 국민 간식 약간 네. 소울푸드 너무 맛집이라고 기대하고 가면 안 되고 그거는 이제 해변가에 바람 불면서 비 네. 좀 맞으면서 앉아서 먹는 느낌이 진짜 찐 영국 사람이고 네. 저기 부두가 하나 있는데 영국의 해변가에 무조건 오락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오락실 안에 소박한 도박 뭐 25원 가지고 하는 거 이런 거 네, 있고 네. 인형 뽑기 같은 거 있는데 네. 그거 막 영국 사람들 옆에서 그냥 신나게 하면 찐 영국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브라이튼에 네. 가서 비 맞으면서 피쉬앤칩스 먹기. 네네네 맛이 없는 피쉬앤칩스가 핵심이에요. 네, 네, 고급 알겠습니다. 찾지 마요.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딱 한 말씀만 영국에 대해서 해주신다면?
저는 이제 두 나라에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네. 많이 느끼는 게 너무 정반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나라 자체 한국은 진짜 최첨단 너무 미래에 사는 느낌이고 너무 편리하고 예. 빨리빨리 문화. 반대로 영국은 옛날에 잘 살았으니까 옛날 것을 지키고 그렇죠. 변화는 크게 없고 한국 사람들 살면 진짜 속 터져요. 답답했어요. 너무 많이 기다려야 돼요. 네. 모든 것을. 네. 근데 관광으로서 그냥 일주일 그거 다 내려놓고 포기한다면 그 소박한 라이프 약간 참고 사는 게 네. 숙소는 아마 추울 거예요. 네. 여름에도 추워요, 밤에. 아, 그렇군요. 그런 거 그냥 약간 한국 삶에 더 고마울 수도 있고 네. 약간 그 소박한 느긋한 삶에 푹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계획 세우지 말고 네, 그냥 네. 빽빽한 일정 말고 그냥 돌아다녀. 어떤 도시 가든 그냥 비 맞으면서 우산 갖고 다니지 말고 네. 그 약간 그만의 매력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느긋한 삶을 즐기러 네. 영국에 갑시다. 소박하고 느긋하고 조금 속 터지는 삶. 알겠습니다. 글로벌 이슈 초대석 영국에서 오신 피터 빈트 씨와 오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를 알면 우리가 보입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글로벌 배송으로 빠르게 찾아갑니다. 영국이 잘 아는 나라고 생각했는데 피터 빈트 씨 이야기 들으면서 몰랐던 부분도 새롭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소박한 일상을 아주 느긋하게 즐길 수 있는 여유를 가진다는 것의 의미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이슈 초대석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넓힐 수 있는 시간으로 늘 꾸며드릴게요.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오늘 방송 마칩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